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딱 지나면 또 주말 오니까 예? 주말 약속들 또 챙기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좋습니다. 일단 그 오늘 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죠. 아, 오늘 뭐 국내 시장도 네. 뭐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애플- 전혀 다른 사건인데 네. 동시에 벌어져. 어떤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 PBR, 미국은 실적. 예. 근데 같이. 아. 그러니까 나쁠 땐 예. 다 같이 그냥 뭔가 예. 서로 다른 사건인데 나쁜 것들이 좀 벌어지고 그렇죠. 좋을 때는 또 서로 다른 사건인데 네. 또 좋을 때는 한꺼번에 벌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FMC가 지나고 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묘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 FMC 전에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시장에서 때려 맞는 느낌. 그러니까. FMC가 나오고 나서는 뭐 물론 실적이 정말 괜찮았지만 야 이게 지금 시간에 한번 보시게 되면 프리마켓에서 정말 좀 난리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야 이거는 한번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게 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주인공인 기업은 오늘 메타 플랫폼스가 아니었나. 아, 참. 예, 그러니까 속에 열불이 나시겠어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냥 갖고 있을 거. 아, 정말. 예, 하여튼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또 간과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짤막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급등이라 그래서 뭐 3, 4%씩 급등이냐 그건 아니지만 1.5%에서 1.4%, 뭐 1.3% 정도의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지난 이틀 전에는 크게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사진으로 한번 같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WTI 기준으로 74달러 정도까지 돼서 이것도 어제 대비해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견인했던 부분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애플, 메타, 아마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외신 기자 이제 기사들 보게 되면 정말 뜨겁습니다. 그 부분 뒤에 가서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반도체 칩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인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오하이오 프로젝트를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많은 호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아직까지도 약간의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많은 이제 투자, 많은 이제 그 마켓 쉐어 같은 경우에 점유율에서도 매출적인 부분이 좀 하락했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이치뱅크에서는 또 직원 3,50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최근에 뭐 지역 은행에 관련돼서 SBB 사태가 다시 또 도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좀 해결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금요일에 또 출시하게 됩니다. 애플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중국에 있는 아이폰 매출이 13% 정도 이제 좀 감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제 비전 프로가 또 어떤 시장의 반응을 보일지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가 조금 이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팀 쿡이 애플 AI가 또 올해 말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기대감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애플 AI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 때 애플카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애플 AI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또 시장에서 아마 핫하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반도체 가운데 가장 최고의 반도체를 또 애플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M1, M2, M2, 예. M2 프로 막 이렇게 최고의 반도체를 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애플이 인공지능을 하면 뭔가 다를까? 라는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체크 포인트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저희 애플, 메타, 아마존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뭐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보시게 되면 왼쪽은 2월 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FMC가 끝나고 나서 2월 2일 시장의 맵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물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게 사실 FMC에 따른 뭔가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을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건지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반응은 일단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뭐 메타,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했는데 메타는 뭐 지금 17%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좀 바뀌어졌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마감 빅테크 실적 발표인데 이 사진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일 왼쪽에 아마존 9% 늠름하죠 용이. 네. 메타 16%. 멋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애플. 네. 예, 약간 맛이 갔어요. 예,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이 모습이 귀여운데? 예, 지금의 어떠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대변하는 사진이다라고 해서 레딧에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실적 발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제 실적 추정치는 월가의 추정치는 상회했어요. 네. 예, 상회했지만 중국 시장 매출이 13%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왼쪽의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일일이 색깔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EPS는 비트했는지 비트했다면 녹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고 만약에 비트하지 못했다 하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EPS는 비트했고요. 매출 비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관련된 매출 비트했고요. 맥 매출 관련해서도 비트했는데 아이패드가 근데 아이패드가 조금 부러졌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제 많은 웨어러블 기기들이나 이런 부분도 비트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관련된 매출이 또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부러졌다는 표현은 월가의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다. 네. 물론 모든 분야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스 마진도 마찬가지로 비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던 두 부분은 아이패드와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분기 아이폰 매출은 코로나 셧다운 이후 공급이 회복되고 있고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1년 전 실적 호조로 인해서 50억 달러의 매출을 제외하면 1년 전에 코로나 어떤 특수로 인해 가지고 50억 달러의 매출이 급격하게 잡힌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의 수혜를 50억 달러 받았던 것을 만약에 우리가 좀 제외를 한다면 작년에 있었던 513억 3천만 달러와 비슷할 것으로 좀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어떤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 매출을 봤을 때 작년에 948억 4천만 달러와 또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애플의 12월 분기, 지난 4분기를 보게 되면 2%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4분기 연속 연간 매출, 그러니까 분기별 매출은 2% 상장을 했는데 4분기 연속을 해서 연간 매출 감소는 연간 매출은 좀 감소를 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은 둔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애플의 분기 순이익 자체는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했고요. 서비스 부분은 4분기와 동일하게 11%또 성장을 그러니까 11%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사실 애플 뮤직 그리고 구독 그리고 검색 그리고 애플페이, 애플 광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은 애플의 서비스 사업이 성장이 면밀히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매출에 관련돼서 약간 월가의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괜찮다. 어찌 보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너무 과도한 또
기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애플 분기별 순매출 증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출 증가율만 보게 되면 과거에 2023년 1, 2, 3, 4를 봤을 때 뭐 그렇게 증가율이 둔화가 됐던 거는 아마 표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고효과가 있었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표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애플의 분기별 매출과 순이익인데요. 2015년 1분기부터 제가 이제 쭉 그냥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네. 예, 그래서 약간의 정체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좀 점프업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물론 그때마다 뭐 새로운 어떤 아이폰 기기가 나오고 그 외에 웨어러블 기기가 새롭게 나오면서 매출 성장을 좀 견인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러한 계단식의 어떠한 성장 견인을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네모칸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플랫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만약에 이번 2024년에 만약에 점프업을 한다면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전 프로가 있을 것이고, 네. 혹시나 AI 스마트폰 또는 애플에서 내놓는 AI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혹시나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부분은 분명 비전 프로의 앱스토어에 대한 매출이 또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인도 시장이 최근에 또 애플의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아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쪽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칸 있는 부분은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다. 사실 그 올해 원래 기대했던 건 아이패드인데. 그렇죠. 아이패드가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오잖아요. 올해 OLED 패널 달아서 디스플레이 새로운 거 달아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아이패드 부품 기업들도 참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참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제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사실 저도 지금 이거 한 3, 4년 썼나요? 네. 아이폰 한 3, 4년 썼는데 이번에 바꿀 거면 기존 아이폰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온 AI 디바이스가 들어가야죠. 온 디바이스가 된 걸로 바꿀 텐데. 네. 사실 아이패드가 올해 저는 지금 초반에 출시되면 사실 아이폰 11이요. 11. 저는 11 쓰고 아, 있는데 네. 12, 13은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네. 14, 15는 쓸만한데 지금까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바뀐 게 있나?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AI가 만약에 들어갔다. 네. 그럼 진짜 그럼 고민할 바꾸죠. 것 같아. 네, 그럼 그때는 바꿀 수 고민할 있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딱 보여주셨던 게 인공지능을 팀 쿡이 올해 연말에 발표한다면 사실 그 매출은 2025년에 반영되지 올해 반영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매출적인 부분은 약간의 좀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점프업 할지는 또 향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팀쿡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일주일이 우리 모자랐어. 너무 구차한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일주일 모자랐다. 작년에는 14주였다. 이 분기가. 네. 근데 이번에는 13주였던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이 13주였는데 이 정도의 매출을 보였다? 이건 지금 엄청난 가속의 단계다라고 자화자찬을 네. 하시는 그런 모습을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의 매출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비스 부분 성장은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결제, 회사의 앱스토어 포함한 제품에 기인했다라고 이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6개 중에 4개가 애플 제품이다. 네. 원래는 6개 중에 5개가 애플 제품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를 몰래 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 동안에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거의 27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또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같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메타 플랫폼스를 보도록 할게요. 애플은 뭐 이 정도에서 네. 많은 분들이 또 다들 아시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메타는 제가 제목을 그냥 와예요, 와. 야, 진짜 프리마켓에서 저는 15%, 16%, 17% 이렇게 올라가는 메타 플랫폼스를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기업이. 예, 이렇게 큰 기업이 15%, 17% 이렇게 올라간다?
저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까지 본 메타 플랫폼을 봤을 때 사상 최초로 배당금을 지원을 합니다. 주당 50센트 배당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실적 정말 이건 2마리 토끼가 아니라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화면의 오른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국회에서 사과하는 모습이 아마 이 지금 CNBC 통해서 라이브로 막 방송도 되고 그랬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왜냐면 SNS 그러니까 여기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이다. 그 내막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에게 이제 유해한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러니까 업로드 그게- 게시물들, 그게 마약, 성착취물, 성착취. 그러니까 성착취물이 업로드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메타나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데이트 스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실제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도 맞아요. 자살하는 발생을 친구들.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하지 않는 너희 페이스북은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국회의원의 발언이었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메타 플랫폼은 관리를 안 한 것도 안 한 거지만 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예. 숨겨왔던 그 내부자 고발도 또 작년에 재작년 통해 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조금 줌인을 좀 해주시면 뒤에 이 사진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이 많은 이제 그 피해자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자살하는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 예, 이런 아이들의 내가 이 학부모인데 우리 애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또 부각이 되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그 국회에서 청문회죠 어찌 보면 네, 청문회죠. 그 청문회 다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서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았던 사과였던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육성으로 뒤에 있는 학부모님들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사과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미국 방송에서 라이브로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가함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뒤에 정말 있는 것 이 사진들. 예, 그렇죠? 네,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저 뒤에 사진 들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동. 피해 본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영상 보면서 참 많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참 음. 사실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이런 생각에 좀 쉽게 생각하면 사용자가 잘못한 건데 이걸 굳이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네. 기업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에 항상 환원을 하고, 네. 예, 또 물론 뭐 기업의 목적 자체는 정말 뭐 이익 추구죠. 결국에는 네. 돈 버는 행위를 하는 게 이제 기업의 목적이겠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기업의 모습 또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철학 이런 부분이 정말 위배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2022년, 2023년 걸쳐서 또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그게 또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이제 찍는 과정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 또는 메타 플랫폼에서 실적은 정말 괜찮았지만 네. 정말 뭐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이 갑자기 다 같이 또 나오는 그러한 묘한 상황이 오늘 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프리마켓은 정말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실적 보여준 메타 플랫폼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분에 있어서 다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네, 전부 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EPS 같은 경우에는 4불 96센트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5불 40 말이 안 나오네. 5불 33센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매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40빌런이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우리 음. 얼마 전에 알파벳 실적 봤잖아요. 네. 광고 실적이 부진했잖아요. 네. 그러면
알파벳이 못한 거네요, 그냥. 그렇지. 메타는 광고 실적 정말 괜찮았어요. 아, 그냥 알파벳이 못한 네, 거네요. 네. 아, 스레드도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스레드. 스레드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하고 네. 뭐 페이스북. 네. 스레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쳤던 것 같은데 그 우리 구독자님이 메타방님 아직 안 팔았으면 얼마야? 저 안 팔았으면은 지금 저는 하와이에 있죠. 얼마인지 모르겠고 하와이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예. 일 안 해도 될 정도. 일은 아마 해야 됐었을 거예요. 일은 아마 해야 됐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보죠. 이러한 네. 상황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을 보게 되면 꾸준히 물론 지체됐던 상황이 있었지만은 2023년 3분기까지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그 전 분기를 제가 갖다 놓은 건가? 예, 하여튼 예, 그래서 네. 지금 넷인컴도 마찬가지로 순이익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평균 성장률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4.7% 그리고 순이익 부분에서도 5년 기준으로 4.1%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봤을 때는 27.4%가 네. 예, 그리고 그만큼 많이 좀 두들겨 맞았다라는 네. 것을 또 반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별 이용자 광고 매출 증가 추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2023년 4분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역대 최고치를 또 찍고 있는 그러한 광고 매출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지금 이제 알파벳 구글하고는 좀 확연한 차이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게. 자,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막대가 지금 최근에 발표된 광고 매출 증가 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 CEO 마크 저커버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은 효율성 있는 해였다. 나는 매우 만족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상황을 좀 간소하게 유지하겠다. 그리고 채용을 가속화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인공지능 칩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라고 지출했고요.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는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발전된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설계와 맞춤형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도 네. 가이던스에 같이 또 묻어나오는 그러한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최근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제가 밑에 사진을 하나 더 뗐습니다. 빅토리 진정한 V자 반등. 빅토리 차트군요. 예, 빅토리 차트입니다. 빅토리 차트. 왼팔은 내려왔지만 자, 오른팔을 치켜들면서 올라가게 되는 빅토리 차트다. 이렇게 기영이 보여집니다. 차트에 이은 예, 좋은 차트네. 제가 정말 어깨에서 팔았습니다. 저거 봤을 때 정말 어깨에 팔았습니다. 저는. 예. 자,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마지막으로 아마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와까지는 아닌데 그냥 5 정도. 예, 아마존은 5 정도 됐는데 지금 한 7%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마존 나 이제 달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존과 나 이제 달린다 사이에는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저게 콤마가 없으면 네. 이상해집니다. 저 콤마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출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에는 녹색을 동그라미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동그라미 좀 크다. 그러면 크게 비트한 거예요. 네. EPS가 정말 크게 비트였어요. 예상치가 80센트인데 1불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비트를 한 그러한 20%네요. 그러니까요. EPS를 보여줬고 서프라이즈네요. 서프라이즈죠.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좀 보여줬습니다. 저 매출적인 부분도 그래도 괜찮게 중박 정도 쳤다. 네. 예, 그래서 비트했고 AWS는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작은 원 그리고 광고 매출이 또 상승하게 되면서 또 중박 정도 쳤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은 오른쪽에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14% 정도 점프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이익, EPS 정말 뭐 다 좋았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은 매출이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이익적인 부분이고 마지막에 EP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정말 나무랄 데 없는 2023년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문별 이 영업 이익인데요. 지금 과거에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부분에서는 많은 이제 성장률을 좀 많이 못 보였었어요. 예, 그래서 녹색을 보시게 되면은 각 분기별로 그래도 마이너스적인 부분, 물론 2022년이니까 그랬던 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2023년 들어서는 정말 껑충 올라가는 부분이 네. 나오게 됐고,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정말 많은 매출을 증가시킨 이 부분은 아마 소비와 그냥 직접적인 연관이 됐죠. 네. 미국의 2023년 소비가 도대체 이 많은 소비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 많은 소비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부분이 아마존이 다 흡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정말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이분께서 효율성 위주의 해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새로운 것, 새로운 영역에서 고객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효율성을 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AWS 성장률 둔화? 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새로운 작업 부하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기업용 AI 챗봇인 Q 등의 AWS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과 제품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동력 또 이 부분에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이런 얘기했어요. 4분기는 사실 쇼핑 시즌이고 견고한 2023년 마무리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아마존 실적은 비용 절감 노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2024년 앞으로 기대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생성형 AI 서비스 여전히 작은 사업이지만 향후 수백억 달러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AI 쇼핑 도우미인 루퍼스를 또 발표했다고 같이 또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예, 현재 미국 소비자 대상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언제 또 테스트가 마무리될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AI 쇼핑 도우미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향후 좀 지켜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마존은 광고 로드는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너무 과도한 광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광고에 있어서는 천천히 좀 진행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5 기업의 분기별 순이익 흐름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엔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빅테크 5를 봤을 때는 이러한 분기별 순이익 흐름 정리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근데 애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예, 정말 애플 정말 괜찮은데 너무 기대치가 높아. 예, 애플. 예. 그리고 저 DMJ 저게 뭐죠? 어떤 거? 밑에 있는 있는 디셈버? 예. 마치, 월. 준, 예. september, 디셈버.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와, 어떻게 그 세계의 빅3 기업의 실적을 이렇게 철저하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거 하는데 한 3분? 아니고 한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3시간.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표가 많은 표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기 편한 표를 제가 또 맞아요. 선별해요. 네네. 좀 어려운 표는 나도 보기 힘든데 이런 거 뭐 보시는 분들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정말 보기 편한 표. 예. 대단합니다. 와, 박수가 절로 나오는 아이고. 오늘 글로벌 라이브 1부였던 네.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2부는 또 이제 그 여의도 호랑이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빨리 저희 광고 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